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기록자입니다. 때로는 하나의 결정이 한 나라의 운명을 뒤흔들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광복절 특별사면. 많은 이들이 그 결정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인물들이 사면 명단에 오르면서 국민들의 지지율은 급락하고 정치적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그 결정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이 떠들썩한 정치적 사건의 표면을 걷어내고 그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복잡한 속내와 거대한 그림자를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는 모든 분들의 하루가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의 진실을 향한 여정에 구독과 좋아요로 동행해주신다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광복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이 단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단이 공개되자 대한민국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대표,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섰던 윤미향 의원,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이 두 인물이 사면되자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면이었지만 그 결과는 민주당과 대통령 자신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 결정, 정치적 부담이 막대할 것을 알면서도 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혹자는 정치적 동지에 혹은 진영 논리에 따른 결정이라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조국과 윤미향,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사실 거대한 계획을 가리기 위한 연막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 그가 진짜로 염두에 둔 단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이화영. 이재명과 이화영,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정치적 동료를 넘어섭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을 실과 바늘 같은 사이라고 말합니다. 바늘이 가는 곳에 실이 따르듯 그들의 운명은 깊고 어둡게 얽혀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현재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쥐고 있는 비밀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칼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은 지금 70% 이상이 오직 이화영이라는 세 글자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미소를 짓고 있을지 몰라도 그의 속은 시커먼 용암처럼 들끓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있는 이화영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압박이 매일같이 그를 옥죄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에어컨 바람 아래서 호의호식하던 사람이 갑자기 덥고 비좁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의 하루는 바깥 세상의 10년과도 같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도끼가 차오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여기서 고통받고 있는데 당신은 밖에서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인가. 약속을 지켜라. 나를 당장 꺼내주지 않으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해버리겠다. 이것이 바로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내는 무언의 그러나 가장 강력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혹은 다른 경로를 통해 이 절박한 외침은 매일같이 대통령의 귀에 전달되고 있을 겁니다. 사면시켜주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대북 송금의 진실을 전부 불어버리겠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마주한 거대한 딜레마입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빠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이화영을 사면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대북 송금의 주범이 바로 자신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성난 민심의 돌팔매가 그를 향해 쏟아질 것이고 정치적 생명은 그대로 끝장날 것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모든 수감자들이 이화영만 사면해주냐며 들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가 이화영을 끝까지 외면하고 사면시켜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내심이 바닥난 이화영은 결국 입을 열 것입니다. 그가 모든 진실을 폭로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은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온 고육지책이 바로 조국과 윤미향 사면 카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화영 사면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한 치밀하게 계산된 밑밥 깔기 작업의 첫 단계입니다. 보아라. 국민적 비판이 심한 조국도 윤미향도 사면시키지 않았는가. 이런 사람들도 사면이 되는데 이화영이라고 안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논란 많은 인물들을 사면시켜주면서 최종적으로 이화영을 사면시킬 명분을 쌓아 올리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비판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어차피 다 사면시켜주는데 뭐라는 체념을 유도하려는 교묘한 술책인 셈입니다. 결국 조국과 윤미향의 사면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이화영 구하기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던져진 희생양이자 포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도박은 이미 실패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생각보다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계획의 배후에 있는 검은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지지율 폭락은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은 아마 터지기 직전일 겁니다. 이화영을 조용히 제거할 방법은 없을까? 사고나 자살로 위장할 수는 없을까? 온갖 끔찍하고 야비한 생각들이 그의 머리를 채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웃고 있지만 그의 눈빛은 도끼로 가득 차 있고 잠 못 이루는 밤의 고통으로 얼굴은 부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애초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오르려 했던 그릇된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스스로 판무덤에 스스로 갇힌 격이며 자신이 저지른 과오의 발등에 스스로 찍히는 형국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나라 전체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전쟁은 나지 않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 내란 상태와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혼란이 정리되고 나라가 안정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시간은 모든 진실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 모든 과정을 엄중하게 기록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복잡한 현실 속에서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나가는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평안한 저녁 되시길